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몇 달 전에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나 싶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많이 한심하고 바보 같아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진작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랄게요.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의 학창시절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왔어요. 주위에는 논과 밭밖에 없고 마을 사람들끼리 다 알고 지내는 그런 시골 말이죠. 거기서 저는 동네 어른들한테 예쁨을 많이 받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부모님과 저, 이렇게 셋이서 그곳에서 살았고 동네 사람들은 다 저를 알았죠. 다들 저를 보면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면서 정겨운 동네였습니다. 저는 평생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줄 알았어요. 동네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 동네에서 아이를 낳고 생을 마감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생각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꿈이 생기고 말았거든요. 원래는 평생 귀농을 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저희 동네가 워낙 작고 사람들도 없다 보니까 집집마다 상황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된다고 하니까 다들 비웃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그만한 인재가 나온 적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던 제가 의사가 된다고 하니 꿈이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인데요. 아버지가 나이가 드실수록 거동도 불편하시고 병에 걸리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가 워낙 시골이고 병원에 가려고 하면 몇 시간은 차를 타고 나가야 해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도 했고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시면서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 가는 것도 싫어하셨고 결국 치료를 많이 못 받으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 집에는 저와 어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결심했어요. 의사가 되기로 말이죠. 의사가 되어서 꼭 이 동네로 돌아와 개인 병원을 차리고 어르신들을 치료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다들 제가 이 말을 하니 좋아는 하셨지만 한 번도 이 동네에서 의사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저도 한 번도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 걱정이 되긴 했지만요. 그런데 제 인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루 종일 공부만 했거든요. 코 피 흘리면서 밤새 공부하는 건 기본이었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을 먹으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다들 저희 집에 한 명씩 들리면서 제가 공부하는 거 구경도 하셨고 제가 성적도 오르고 어느 정도 의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자기 자식들 과외도 시켜달라고 난리였죠.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어깨가 바짝 올라가셔서는 어른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돈 걱정 일절 하지 말라며 무조건 의대를 보내줄 테니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셨죠. 저는 정말 기적적으로 의대에 합격했고 그날 저희 동네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인재가 나왔다고 다들 춤추고 술 먹고 난리였죠. 저는 얼마 후 의대에 입학했고 완벽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의대에 갔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두렵고 서울에 대해 무서웠지만 저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예상보다 서울은 더 험난하고 위험했어요. 늘 안정적이고 평온했던 시골에서 살아왔던 저는 서울이라는 곳에 처음 갔는데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믿어서 사기도 많이 당했고 너무 삭막하고 차가운 공기에 살기 힘들었죠. 그런데 인간은 역시 적응의 동물인 건지 이것도 몇 년 고생하니 금방 적응했습니다. 가끔씩 어머니가 뵙고 싶고 고향에 내려가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지만 꾹 참고 이겨냈어요. 그리고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정말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창 바쁠 때가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제 환자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의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드디어 남들이 봐도 의사 선생님 같아 보이는 사람이 되었죠. 수술도 집도 하고 밑에 후배들도 많았습니다.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도 저를 많이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에요. 제가 30대 때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았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볼 여유조차 없었고 당연히 여자를 만날 기회 따위는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름 안정적이고 주위에서 한둘씩 결혼을 하니 저도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싶더라고요. 어머니도 얼른 며느리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소개팅도 해보고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저와 맞지 않는 여자들이었는데 딱 한 명 첫눈에 반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예쁘고 참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저와 그 여자는 서로 마음에 들어 했고 연애도 하기 시작했어요. 둘 다 사귈수록 마음도 잘 맞고 성격도 똑 닮아서 결혼 생각도 금방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했기에 결혼이 급했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네 집안에서 반대가 아주 많이 심했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안은 태어날 때부터 서울에서 자란 부잣집이에요. 하지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음 서울로 상경한 사람이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이긴 하지만 집안과 출신이 좋지 못해서 결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안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저는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희는 집안의 말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결혼을 진행했어요. 혼인신고도 했고 신혼집도 알아서 구한 뒤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저희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여자친구네 집안에서도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어찌저찌 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 행복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고향에 자주 내려가지 못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서울에 있는 집을 하나 구해드렸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신혼집 근처에 집을 구해달라고 성화를 하셔서 제 사비로 신혼집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해드렸습니다. 와이프도 찬성을 했고 저도 별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 부부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사사건건 다 간섭하셨거든요. 저희는 아기를 조금 천천히 가지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임신을 강요하셨습니다. 한약을 타서 와이프한테 먹이기도 하고 점집에 가서 구슬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저는 일을 하느라 와이프한테 관심을 많이 못 줬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매일 와이프가 힘들다고 했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물어봤었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과거의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와이프는 저희 어머니한테 임신 강요를 미친 듯이 받았어요. 막말도 하시고 와이프를 때리기도 하시면서 아이를 가지라고 하셨죠. 근데 와이프가 임신이 잘 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고 저도 궁금하긴 했지만 아쉬운 티를 전혀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신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와이프한테 너 네 남편 몰래 피임약 먹지? 아니면 다른 놈 생겼냐? 라고 하시며 와이프를 막 때리고 막말도 하셨습니다. 제가 말리기도 하고 화도 내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어요. 와이프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괴롭힘을 받다가 결국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보니 와이프가 없더라고요. 와이프 물건도 하나도 없고 편지 한 통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혼 서류가 있었죠. 편지 내용으로는 어머니가 이혼 강요가 너무 심하고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와이프는 혼자서 정신과 병원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약도 먹고 정신과에서 상담 치료도 받으면서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에게 말을 해도 제가 듣는 채도 안 해서 이곳에는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디 자기를 위해서 붙잡지 말아달래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지금까지 제가 와이프한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눈물만 났고 정말 와이프를 위해서는 놓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남자를 만나서 고생만 한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병원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와이프 하나 챙기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임신을 강요하시는 어머니도 미웠죠.
어머니는 끝까지 와이프 탓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결국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와이프와 갈라섰고 혼자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셨고요. 저는 와이프를 잊기 위해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고향에도 잘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일만 했고 수술도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이 없어지고 여유가 없더라고요. 몸이 점점 망가져가는 걸 느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50대가 되었어요. 결혼은 진작에 포기했고 저는 아내와 헤어진 후 한 번도 여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 꿈을 위해 병원을 차리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 한 놈이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의사인 친구인데 나이도 저와 비슷해서 최근에 친해지게 된 친구예요. 친구도 의사 일을 하고 둘 다 결혼을 하지 않아서 공감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는데 잠깐 들어보니 되게 괜찮은 조건이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동네 동생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고 혼전순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많이 만나보지 않았고 얼굴도 예쁘다고 했죠. 사진을 보여주길래 봤더니 정말 예뻤습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개를 받았고 식사자를 가졌죠. 저와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대화도 잘 통하고 의외로 맞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많이 만나다 보니 사랑도 싹 튀었고 저희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카페 사장님이라고 했고 카페에 놀러가고 싶다고 말을 하니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며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 여자와 연애를 하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전 아내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해주지 못했던 거 지금 여자친구한텐 다 했어요.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먹고 싶다는 거 다 먹게 해줬죠. 명품백, 명품옷 등등 가리지 않고 다 사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병원 일이 너무 바쁘니 자주 못 만나서 결국엔 카드까지 줬어요. 매일같이 몇백만 원을 편하게 긁는 게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후회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전 와이프에 비해 성격이 착하고 예의가 바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와 잘 맞았어요. 연애를 하면서 제가 병원 일이 바쁘다 보니 같이 있다가 자리를 뜬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때마다 다 이해를 해준 사람이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 사람과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나이도 얼추 찼고 평생 같이 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혼인신고만 하고 저희 집에서 살자고 했죠. 다행히 여자친구도 좋다고 해주었고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내키진 않았지만 고향으로 내려가 인사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여자친구를 보고 썩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집에도 잘 안 내려오는데 여자친구 만들어서 오니까 속상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다른 사람이랑 살아도 저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따져 물어도 계속해서 안 된다고 말만 하시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한 번만 자기 말 믿으라면서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어머니 말을 믿고 전 와이프를 놓친 기억이 있어요. 지금 그때만 생각해도 화가 불같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일을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제 고집대로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퍽퍽 치시면서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신세한탄을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리고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둘 다 50대였는데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그런데 50살이 넘어서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울 것 같아 자랑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소개시켜준 친구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먼저 말을 해주더라고요. 임신한 거 축하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는 조금 놀랍고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아내가 따로 말해주었나 보다 하면서 넘겼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사람이 계속 밖으로 나다니더라고요.
카페에 출근을 하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임신 초반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있는 병원의 산부인과를 다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말로는 병원 사람들 다 제가 아는 사람이라 다니기 민망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젊은 임산부밖에 없어서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임신하는 기간 동안 친정집에 있다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임신을 하고 싶대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를 다닐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럼 산부인과도 같이 다니겠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시골에 있는 산부인과고 친정이 서울이랑 많이 멀어서 오기 번거로우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다른 집들도 이렇게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디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했습니다. 가는 병원 이름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아내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결국 친정으로 갔죠. 임신하는 동안 저와 얼굴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이 빌 때 친정으로 잠깐 내려가서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올라왔죠. 그런데 임신할 때 배를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다른 아기들보다 워낙 예민해서 배를 만지면 몇 배로 더 크게 반응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무튼 저는 출산 당일날까지 아내가 무슨 병원을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산 당일날 아내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절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멀고 새벽이라 사고 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뒤 아내에게 고집을 피워 병원 주소를 알아내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 동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제 동기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이였죠. 인사할 틈도 없이 저는 제 아내의 이름을 말하며 그 사람 혹시 어딨냐고 물었어요. 지금 출산이 긴급하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 동기는 아내가 있는 병실을 소개해줬고 저는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병실 근처로 가는데 사람들이 난동을 피우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가니 아내의 옆에는 저에게 아내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왜 아내 옆에 있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 둘한테 해코지라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제 친구는 저를 보고 더 놀란 눈치였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화를 불같이 내며 아내와 친구한테 해코지라고 있는 사람들을 말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제 친구와 아내는 부부관계래요. 아니, 이혼을 했지만 다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카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술집 마담 일을 하고 있대요.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훔쳐 야반 도주를 했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한다고 빚을 잔뜩 냈다고 합니다. 아내와 친구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은 술집 사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둘이서 짜고 친 다음 친구가 저에게 자신의 아내를 소개해 준 겁니다. 저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는 이유는 폐경이 와서 검진을 받고 입원해 있던 거라고 합니다. 저는 한순간에 너무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어서 머리가 띵해질 정도였어요. 정신이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지금까지 친정에서 지내면서 임신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내가 갔던 곳은 친정이 아니라 친구의 동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집이 아니라 밖에서 저를 만난 거였죠. 저는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고 친구를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내가 더 화를 내면서 때리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가 속이려고 했을 때 의심 하나 없이 속아준 그쪽 잘못도 있어! 라고 하며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오히려 뻔뻔한 표정으로 나오니까 할 말이 없었죠. 저는 사리분별이 되지 않았고 제 손은 저도 모르게 그 여자의 뺨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뺨을 내리쳤고 다들 놀랐죠. 친구도 그 여자도 둘 다 화가 미친 듯이 나서 병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왔고 저희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두 사람은 수배 중인 전과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재판을 하더라도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거라고 합니다.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선처 따윈 절대 없다고 했고 무조건 형량 제일 무겁게 해서 감옥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죠. 제가 당한 것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주나요? 결국 그들은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좀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의 휴식기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저의 꿈인 동네에 개인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말이죠.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사과를 구하고 개인 병원을 차렸습니다. 저를 알고 있던 동네 어르신들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반겨주셨고 나름 동네에서 유명한 병원이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동안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있으니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지금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그런 부부 사기단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으면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싶네요. 지금 저는 과거의 상처를 모두 치유했다고 말을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으니 심적으로 편하네요. 아마 아직까지 서울에 혼자 있었다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을 이제서라도 실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앞으로는 어머니 옆에서 살려고 합니다. 못다한 효도라면서 과거에 죄송했던 일 다 갚아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신 적이 있나요? 사람 함부로 믿지 마시고 항상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